많은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립니다.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를 생각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생각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장약을 떠올립니다. 물론 약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증상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재 기능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증상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균형이 유지될 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순환이 안정되고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고 회복이 충분하면 특별한 불편 없이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활동이 줄어들고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 상태가 반복되면 기능 균형이 서서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잠이 깊지 않고 소화가 불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변화는 기능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기능 변화가 아니라 질병의 시작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이해하기보다 빠르게 없애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상을 단순히 억제한다고 해서 기능 환경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육 긴장이 반복되어 통증이 나타났다면 진통제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긴장이 생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 불편 역시 약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생활 패턴이 그대로라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적응합니다. 사용 패턴과 회복 환경에 따라 기능을 조정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과 순환 기능이 감소할 수 있고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긴장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몸이 이미 일정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기능 환경을 다시 균형 상태로 돌리는 방향입니다. 기능 환경이 회복되면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은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만 생활 구조가 그대로라면 기능 변화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 수면 변화, 순환 변화, 소화 불편, 통증 같은 변화는 기능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방향을 조정하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능 환경을 회복 방향으로 바꾸면 이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줄어들면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약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은 특정 반응을 조절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 구조 자체에서 발생한 기능 변화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계속되고 회복이 느리고 불편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의 기능은 하루 동안 반복되는 생활 패턴 속에서 유지됩니다.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 식사 리듬, 활동량, 회복 시간이 함께 작용하면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기능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 자극이 줄어들고 순환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에너지 공급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으로 직접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수면 구조가 흔들리면 피로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몸은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 긴장, 소화 변화, 피로, 누적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은 일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긴장 환경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활 리듬 역시 영향을 줍니다. 취침 시간과 식사 시간, 활동 시간이 계속 변하면 생체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듬이 흔들리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늦게 자고 움직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기능 변화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편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몸은 항상 적응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을 줄이고 자극이 늘어나면 기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생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능 변화 방향도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과 생활 관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입니다. 생활 구조가 안정되면 약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구조가 흔들리면 약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피로가 계속되고 회복이 느리고 불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생활 구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기능 환경을 회복 방향으로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기본 관리 원리의 첫 번째는 순환 유지입니다. 몸의 모든 조직은 혈류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순환이 안정되면 에너지 공급 효율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이 유지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순환 자극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줄어들면 순환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회복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조직 복구와 에너지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회복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해도 피로가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균형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 긴장, 소화 변화, 피로, 누적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흡, 휴식, 가벼운 움직임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 안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휴식하는 패턴이 유지되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시간이 계속 변하면 몸은 회복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과 회복 균형입니다. 자극만 많고 회복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회복만 많고 자극이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요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몸은 사용되면서 유지됩니다. 동시에 회복 시간을 확보해야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본 원리를 놓치고 복잡한 방법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기본 조건이 만들어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회복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기능 환경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 원리를 적용하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면 몸이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은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약의 효과 역시 생활 환경과 회복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약을 복용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이 작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 자체만이 아니라 몸의 기본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순환 상태입니다. 약은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순환이 안정되면 전달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유지되면 혈류 자극이 증가하고 조직으로의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이 부족하면 전달 효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움직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동안 몸은 회복과 조절 과정을 수행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수면 구조가 흔들리면 효과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대응 모드가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약 효과 체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은 생체 리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시간이 계속 변하면 몸은 조절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과 휴식 균형입니다.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는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과 충분한 휴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 신호 인식입니다. 피로, 통증, 수면 변화 같은 신호를 인식하면 관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과 생활 관리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구조가 안정되면 몸의 기능 환경도 안정되고 약이 작용하는 조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구조가 흔들리면 약의 효과 체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활 패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늦게 자고 움직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효과 체감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활 조건을 조정하면 약의 효과 역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생활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몸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능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약은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지만 생활 구조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병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병이 생기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생활 구조가 흔들리고 회복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저하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불편이 있어도 생활 구조가 회복 방향으로 바뀌면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 건강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회복력입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활동 후 컨디션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회복 속도가 유지되면 기능 저하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활동 유지 능력입니다. 움직임이 유지되면 근육 자극과 순환 자극도 유지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면 안정입니다. 수면은 회복의 핵심 시간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이 유지되면 회복 효율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기능 변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스트레스 균형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합니다. 스트레스 배출 능력이 장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생활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휴식하는 패턴은 생체 리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과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몸 신호 인식입니다. 피로, 통증, 수면 변화 같은 작은 신호를 인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상태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차이가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건강 격차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